네, 안녕하세요. 상정기만과 대표원장 김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백내장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 그리고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백내장을 진단받으면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수술의 일정이나 뭐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제 안약을 아마 처방받아서 귀가하실 거예요. 그러면 수술 전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일단 일주일 동안은 이제 세수나 샤워를 편하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파마나 염색, 이제 술 마시는 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파마나 염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수술 전에 미리 다 끝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술 약속이 있으면 내가 한 달 동안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회식도 하시고 술 많이 드시고, 네, 물론 수술 전날에 너무 가음하시면 안 되겠지만 수술하고 한 달 동안은 그런 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뭐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으면 또 백내장이 빨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복용약 중에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스피린이나 뭐 와파린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스피린 같은 거는 한 일주일 정도 복용을 중지해 주시면 도움이 되긴 해요. 만약에 약을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오시는 게 좋고, 만약에 약을 끊었을 때 부작용이 우리가 얻는 이제 장점보다 더 그런 위험성이 크다고 하면 굳이 끊지 않으셔도 백내장 수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심장 질환이 있거나 투석 환자의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절대 끊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굳이 그 약을 끊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아요. 그 약을 먹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산동이라고 애기동자가 잘 커져야 수술이 잘 되는데, 전립선 비대증 약을 계속 드시던 분들은 산동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은 어렵지만 그 약을 사실은 수술 전에 끊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약은 굳이 끊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의료진한테 고지만 해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조심해서 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꼭 잘 생각해 보고 이제 수술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수술이 한번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선택한 인공수정체가 이미 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는 수술은 눈을 다시 열어야 되는 2차 수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멀리만 잘 보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멀리랑 중간거리랑 근거리도 다 잘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내가 사실은 근거리 작업이 많은데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멀리만 잘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사실 드려도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이제 비용적인 문제에서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따님이나 사위분들이랑 같이 오시면 수술하는 당일에 렌즈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내가 선택한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꼭 이제 인지를 하시고, 이 인공수정체를 선택했을 때 가까이가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수술 후에도 이제 새로운 인공수정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불편함을 계속 인지하면 오히려 더 적응이 힘들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내가 선택한 인공수정체의 그 특징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수술 직전에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의료진한테 꼭 물어봐 주시고, 그 후에 그런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그 렌즈에 적응하도록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불안장애나 뭐 치매나 다운 증후군이나 조현병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 수술을 할 때 자체는 이제 눈을 움직이면 좀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불안장애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현병이 있거나 다한증후군이 있거나 해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꼭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술줄 돌발 상황이 생기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위해서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 보통 노인분들, 특히 이제 뭐 60대, 70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나이에는 사실은 건조증이 원래 좀 심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 일시적으로 건조증이 더 심해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수술을 하시면 수술하고 굉장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이제 건조증에 대해서 좀 관리를 안약도 미리 쓰시고 뭐 누전 폐쇄술이나 IPL 레이저 치료도 미리 좀 하시고 눈을 좀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수술 후 일시적으로 심해지는 그 건조증이 또 시력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그런 추후에 장기적인 그런 시력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푹 주무시고 오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수술은 문제 없이 금방 끝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협조만 잘 해주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은 시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